안녕하세요, 뻔자입니다. 비가 와요. 촬영 날마다 눈이 오고 엄청 춥거나 엄청 흐리거나, 하지만 오늘은 실내 촬영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자, 오늘은 바퀴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펑크입니다. 펑크가 왜 나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퀴에 바람이 없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준비물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가시라든지 스탬플러, 철사, 이물질이 박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람이 없어서 펑크 나는 경우입니다. 자, 사람들이 라이딩을 합니다. 즐겁게 타고 갑니다. 근데 오늘따라 유독 라이딩이 힘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좀 없어요. 그러면 힘이 많이 듭니다. 자,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앞에 벽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요 모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라이딩을 하다가 밟고 지나갑니다. 이때 발생하는 펑크가 스네이크 펑크라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림찍이라고도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자, 림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바퀴를 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턱을 밟고 바퀴가 찌그러집니다. 바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퀴가 찌그러지면서 모서리와 림이 맞닿으면서 펑크가 납니다. 가장 많이 나는 유형이고요. 거의 90% 이상은 아마 이런 유형의 펑크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퀴 안에는 튜브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안에 튜브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대부분의 펑크는 튜브에서 납니다. 그래서 찍었을 때 모서리와 림 사이에 있는 림이 찍히면서 펑크가 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스네이크 펑크. 이유가 뭐냐면 스네이크,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 뱀이 이빨로 물었을 때 나는 모양과 똑같다고 해서 스네이크 펑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림이 찍혔을 때에는 이 튜브 안쪽에 두 개의 펑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바람이 빠지면서 펑크가 나게 됩니다. 때론 찍고 한참 가다가 나중에 펑크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해요. 분명히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펑크가 났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 튜브하고 이 타이어 사이가 예전에 공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압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꽉 붙어 있다가 서서히 바람이 빠지면서 탁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튜브를 꺼내서 봤을 때 두 개의 펑크가 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라이딩 하다가 찍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 튜브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주행을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집니다. 뻥 하고 깜짝 놀라겠죠?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혼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이 없어서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주행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겠죠? 급제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없는 타이어의 경우에는 요 타이어, 그 다음에 림 사이가 보이시죠?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꽉 잡으면서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밀리게 됩니다. 왜 펑크가 나냐고요? 이런 경우에 보이시면은 요 밸브 꼭지가 꺾였죠? 안에 튜브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튜브가 이렇게 꺾이거나 늘어나거나 씹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빵 하고 터지면서 펑크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바퀴에 바람을 넣지 않아서입니다. 자, 바퀴에 바람을 넣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 타이어 보이시죠? 요 타이어에 보시면 공기압을 어디까지 넣어라라고 하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에도 적혀 있고요. 모든 타이어는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SI라고 하는 공기압 숫자들이 막 적혀 있어요. 요 타이어는 지금 40에서 65까지 넣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상 이 공기압을 맞춰서 타시면 되시고요. 공기압을 맞춰 탔을 때 턱을 밟더라도 텅 하고 튕기면서 터지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확실히 바람을 넣어주는 것이 펑크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물질입니다. 자, 많이 보겠죠? 가시나무, 그리고 못, 피스, 그 다음에 철사, 때론, 이것 때 펑크 나진 않겠죠? 스탬플라에 있는, 안에 있는 철침, 정말 작습니다. 이런 거에도 펑크가 납니다. 자, 이런 펑크 같은 경우는 보통 실펑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물질이 바뀌어서 나는 펑크인데요. 이런 펑크의 특징은 찔리자마자 바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바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행을 하게 되면서 바람이 점점 빠지면서 타이어가 주저앉게 됩니다. 또 여기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찔렸습니다. 바람이 서서히 빠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공기압이 떨어지다가 마찬가지로 턱을 밟으면서 찍혀서 더 큰 펑크가 또 날 수도 있어요. 이물질에 의한 펑크는 사실은 운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다가 자전거가 잘 안 굴러가거나 무겁다라고 느꼈을 때에는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에 의한 펑크는 좀 운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펑크 많이 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끔 이물질을 바뀌었을 때 펑크도 잘 때우고 튜브도 잘 교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펑크가 납니다. 환장하죠? 이유는 자, 펑크난 튜브를 잘 수리했다고 가정할게요. 잘 수리를 하고 다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펑크가 납니다. 그런데 또 이물질 펑크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박혀있는 이 타이어에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손을 이렇게 훑었죠? 타이어 안을 훑으면서 뭔가 탁 따끔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이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제거를 하시고 튜브를 넣어 주셔야 펑크가 나지 않고 정상적인 라이딩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펑크 나는 경우, 이물질이 바뀌어서 펑크가 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자, 펑크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리를 해야 되겠죠? 펑크 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